안녕하세요. 금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Advanced Vision Language Action Models Part 1 Enhancing Visual Understanding and Reasoning입니다. 최근 로봇 분야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 모델을 실제 로봇 행동으로 연결하려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즉 VLA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중에서도 단순히 이미지를 보고 행동을 출력하는 모델을 넘어서 로봇이 과거 움직임을 이해하고 미래 목표를 상상하고 명시적으로 추론한 뒤 행동하도록 만드는 최신 연구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종국이고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11학기 차에 재학 중입니다. 제 주된 관심 연구 분야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고 최근에는 로봇 분야의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시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경우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시는 두 장의 사진은 얼마 전 브라질에서 열렸던 ICLR 학회 첫 번째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것인데요. 해당 기조연설에서는 인간 중심 AI와 로보틱스, 즉 인간과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표에서는 로봇을 통해 아기에게 어떠한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화면으로 아기에게 행동을 유도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비슷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로봇이 실제로 눈앞에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장표는 화면상으로 보이는 AI가 아닌 실제 인버디먼트, 즉 실체가 있는 로봇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학습, 훈련, 건강 측면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AI의 미래가 단순한 화면 속 어플리케이션을 넘어 실제 세계를 인지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VL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의 약자로서 시각적 관측 정보와 자연어 명령을 입력받고 실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큐브를 집어서 컵 안에 넣어라 라고 명령한다면 모델은 현재 장면을 보고 어떠한 물체가 큐브인지, 컵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로봇 팔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VLA는 단순히 물체를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실제 로봇 행동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래 보이시는 파이 0.6과 CES 2026에서 소개되었던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와 같이 픽 플레이스 태스크를 넘어서 복잡한 협업 태스크나 정밀 조작 태스크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VLA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VLA는 기존 사전학습된 VLM의 시각, 언어 이해 능력을 로봇 행동 생성으로 확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언어 지시가 들어오면 VLM 백본이 현재 장면과 명령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액션 모듈 또는 액션 헤드가 이 표현을 바탕으로 실제 로봇 제어 명령, 이 행동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VLA를 실제로 설계하려고 하면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중에서 어떠한 학습 방식이나 구조가 더 좋다라는 결론은 딱히 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액션을 컨티뉴어스 밸류로 예측할지 아니면 디스크릿 토큰으로 예측할지, 또 서로 다른 관절 구조와 액션 스페이스를 가진 로봇에 어떻게 법령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화면 속에 보이시는 것처럼 옥토나 오픈 VLA 그리고 파이 0.5와 같은 VLA 연구들이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왔고, 여기서는 특히 액션 청킹
액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디퓨전 기반 폴리시 등 여러가지 기초적인 방법론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다만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초기 VLA의 구조나 액션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그 이후에 등장한 시각적 이해와 추론 능력을 강화하는 최신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 초기 VLA의 구체적인 설계나 디테일한 학습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실 졸업생이신 김재훈 연구원님의 해당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VLA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는 트렌드는 뭘까요? 제가 최근 공부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ICL 학회를 갔다 오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를 활용한 장기 행동 수행입니다. 기존 VLA는 주로 현재 관측과 언어 지시를 바탕으로 짧은 행동을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 태스크에서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서브 태스크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상호작용 이력을 저장하고 필요한 순간에 리트리버를 하는 메모리 모듈을 추가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T 및 리즈닝 기반 행동 수행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이미지를 보고 바로 행동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목표를 서브 태스크로 나누고 어떠한 순서로 행동할지를 추론한 뒤 행동하도록 만드는 접근입니다. 특히 장기 계획이나 복잡한 조작 태스크에서 이러한 리즈닝 능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학습 방법론입니다. VLA를 학습하려면 대규모 로봇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액션 레이블이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액션 프리 비디오,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 월드 모델, 싱글암 데이터의 조합을 통한 바이매뉴얼 암의 데이터 생성 등 적은 로봇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세 가지 중 특히 두 번째 흐름인 COT 및 리즈닝 기반 VLA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즉 VLA가 단순히 인지하고 행동하는 모델을 넘어서 인지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인버디드 에이전트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방법론은 ICLR 2025에 발표된 트레이스 VLA입니다. 트레이스 VLA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기존 VLA가 현재 관측 이미지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과거 움직임에 대한 시공간적 맥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봇 조작 태스크에서는 현재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로봇의 엔드 이펙터 혹은 관절이 직전에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와 같은 과거 움직임 정보도 중요합니다. 트레이스 VLA는 이러한 과거 움직임을 비주얼 트레이스, 즉 이미지 위에 그려진 궤적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VLA가 과거 상태의 행동 흐름을 시각적인 프롬프트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론입니다. 우선 기존 VLA를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현재 이미지와 언어 명령이 들어오고 이를 기반으로 액션 모듈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큐브를 집어서 컵 안에 넣어라 라는 명령이 들어오면은 모델은 현재 옵저베이션 관측치 하나만 보고 그리고 다음 행동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작 상황에서는 현재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는 로봇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큐브를 집으로 가는 중인지 또는 한번 물체를 집었다가 실패를 했는지 물체를 이미 조금 밀었는지와 같은 정보는 과거 움직임을 봐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현재 이미지와 함께 이전 프레임을 여러 장을 리퍼런스로 같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프레임을 여러 장 넣으면 VLM의 입력 토큰 수가 매우 크게 늘어나고 대부분의 프레임은 현재 이미지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된 정보가 매우 많게 됩니다. 즉 모델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봐야 실제 행동 결정에 중요한 모션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VLA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거 이미지 전체를 넣는 대신 중요한 움직임만 추출해서 보여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로봇팔이나 움직이는 물체처럼 실제로 액션과 관련된 부분의 궤적만 이미지 위에 그림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과거 프레임 전체를 넣지 않아도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델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히스토리 프레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중요한 모션 히스토리만 압축해서 비주얼 프롬프트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트레이스 VLA의 핵심 아이디어인 비주얼 트레이스 프롬프트입니다. 현재 옵저베이션 이미지 외에 로봇의 엔트 이펙터나 움직이는 물체의 과거 이동 궤적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트레이스가 포함된 이미지를 모델에 함께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VLA는 현재 장면뿐 아니라 로봇과 물체가 직전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시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트레이스 VLA가 새로운 액션 스페이스나 리워드 펑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VLA가 더 좋은 시공간적 맥락을 볼 수 있도록 입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주얼 트레이스는 어떻게 추출할까요? 트레이스 VLA는 코 트래커라는 포인트 트래킹 모델을 사용합니다. 코 트래커는 이미지 시퀀스 안에서 여러 포인트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최근 옵저베이션 이미지, 현재 시점의 이미지를 그리드로 나눈 후 각 셀의 중심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지의 각 그리드 중심점이 과거에는 어디였는지 코 트래커를 통해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된 수많은 점들은 대부분 다 움직이지 않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VLA에게 좀 더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배경 포인트는 제외하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가장 활발한 가장 큰 액티브 포인트를 선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액티브 포인트들은 대체로 로봇의 관절 혹은 움직이는 물체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선택된 액티브 포인트들의 과거 경로를 시각적으로 추출해서 현재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를 하게 됩니다. 즉, 모든 포인트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임이 크고 행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부 포인트만 시각적 트레이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과거 프레임을 모두 놓지 않고도 로봇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물체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간단한 선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 트레이스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복잡해지고 중요한 물체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소수의 액티브 트래젝토리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는 처음에 한번 액티브 포인트를 정한 뒤 계속 추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래킹 에러가 누적되거나 물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VLA는 일정 시간 동안은 선택된 액티브 포인트만 계속 추적을 하다가 일정 주기마다 다시 그리드를 생성한 후 새로운 액티브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시간에는 소수의 액티브 포인트만 추적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른 추적 오류도 나름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험 파트입니다. 트레이스 VLA는 오픈 VLA 계열 모델에 비주얼 트레이스 프롬프트를 추가해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학습 및 평가되었습니다. 실험은 크게 시뮬레이션 환경인 심플러 인부와 실제 로봇인 위도우 X250 환경에서 수행되었는데, 우선 시뮬레이션 환경인 심플러 환경에서는 조명 변화,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 변화, 배경 변화처럼 기존 VLA가 쉽게 성능 저하를 보일 수 있는 환경 변화에서 트레이스 VLA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더 강건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비주얼 트레이스가 단순히 과거 움직임을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행동 예측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실험은 실제 로봇인 위도우 X 로봇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 파플롯의 경우에는 학습 때 있었던 태스크,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학습 때 보지 못했던 태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로서 오픈 VLA와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트레이스 VLA는 학습에 사용된 태스크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태스크에서도 더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주얼 트레이스가 특정 태스크에 대한 단순히 암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물체의 움직임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시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미지 하나만 볼 때보다 과거에 무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함께 볼 때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어블레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스 VLA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어블레이션에서는 첫 번째, 이 성능 향상의 원인이 이 비주얼 트레이스 때문인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전이학습 데이터로 그냥 추가 학습을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비주얼 트레이스가 진짜로 시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냐, 단순히 과거 시점에 프레임을 넣는 것보다 더 좋냐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왼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단순히 전이학습을 똑같이 시켰을 때 성능 향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트레이스를 넣었을 때 약 6%, 5%에서 6%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의 경우 과거 시점에 프레임을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오픈 VLA보다 성능이 6%가량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복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트레이스 VLA는 행동과 관련 있는 움직임 계정만 강조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시간적인 맥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방법론은 CVPR 2025에 발표된 COT VLA입니다. 트레이스 VLA가 과거 움직임을 비주얼 트레이스 프롬프트 형태로 보여주는 방법이었다면 COT VLA는 행동하기 전에 미래에 달성해야 할 상태를 서브골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로 먼저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바로 액션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서브골 이미지로 먼저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액션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를 상상하고 행동을 생성하는 Reasoning Before Acting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VLA는 현재 Observation, 이미지 시각 센서와 Instruction, 자연어 명령을 바로 액션에다가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미지와 큐브를 집어서 컵 안에 넣으라는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액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COT VLA는 단순히 행동을 바로 출력하지 않고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서브골이라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브를 집는 태스크라면은 서브골 이미지는 그리퍼가 큐브 근처로 이동한 상태나 큐브를 집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미래 상태를 먼저 시각적으로 계획한 뒤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을 수행해야 되는지 예측하게 만드는 것이 COT VLA의 핵심입니다. 네, COT VLA가 어떻게 서브골을 상상하고 행동을 계획하는지 간략하게 수식으로만 먼저 살펴보자면, 기존 VLA는 다음과 같이 현재 시각 정보 그리고 자연어 정보를 입력받아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T VLA는 행동 예측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관측과 자연어의 명령을 입력을 받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이미지 서브골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상태와 자연어 명령 그리고 예측된 생성된 미래 목표 상태를 함께 입력으로 사용하여서 해당 서브골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 시퀀스를 생성해야 하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모델이 현재 상태에서 바로 액션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시각적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액션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액션 레이블이 있는 로봇시언 데이터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 비용이 크고 다양한 환경과 태스크를 충분히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서브골 이미지 프레딕션은 현재 이미지와 미래 이미지 쌍만 있으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 레이블이 없는 일반 비디오 데이터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로봇 데이터에서는 서브골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액션 프레딕션을 함께 학습하고, 일반 비디오 데이터에서는 서브골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일반 비디오 데이터도 활용을 하여서 비주얼 리즈닝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T VLA는 단순히 액션 프레딕션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액션 레이블이 없는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해 더 풍부한 시각적 변화와 미래 상태 예측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OT VLA는 서브골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어 출력만 가능한 일반적인 VLM을 그대로 백본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미지 이해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 제너레이티브 VLM 모델인 빌라유라는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빌라유 내부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토큰화하고 생성하는지, 예를 들어 RQVA 구조나 VQVA 또는 비주얼 토큰 프레딕션 방식까지 자세히 들어가면 빌라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COT VLA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VLM을 사용해서 서브골 이미지를 만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현재 관측 이미지와 자연어 명령을 입력을 받고 비주얼 토큰 프레딕션을 통해 미래 서브골 이미지를 토큰 시퀀스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성된 서브골 이미지를 현재 관측과 함께 컨디션으로 사용해서 해당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액션 시퀀스를 예측하도록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브골 이미지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결과가 아니라 액션 프레딕션 단계에서 다시 사용되는 중간 리즈닝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후 이 세 가지 입력을 통해서 행동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즉 COT VLA는 빌라유의 이미지 생성 능력을 활용해 미래 목표 상태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상태를 바탕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에서는 먼저 COT VLA를 로봇 시연 데이터인 오픈엑스 인버디먼트 그리고 일반 영상 데이터인 에피키친스 Something to Something V2로 사전학습을 합니다. 그 후 시뮬레이션 환경인 리베로 또는 실제 로봇 환경인 미도우엑스, 프랑카 테이블탑 두 개의 로봇 환경에서 전이학습 및 평가를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위에 테이블은 이제 리베로 벤치마크 평가 장표인데요. 여기서 리베로는 로봇 조작 태스크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태스크입니다. 물체의 종류가 바뀌거나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목표 지시문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상황 변화를 포함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COT VLA가 기존 오픈 VLA나 디퓨전 폴리시와 같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실제 로봇 환경인 프랑카 테이블탑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물체에 대해서 한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단일 지시문을 수행하는 비교적 단순한 태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물체와 목표 지시문이 바뀌는 멀티 인스트럭션 태스크까지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COT VLA는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실제 로봇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성공률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현재 관측만 보고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래 서브골을 생성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액션을 예측하는 구조가 물체 변화나 지시문 변화, 장기 태스크 등 다양한 일반화 시나리오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T VLA에서는 서브골 이미지가 실제로 행동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쉽게 말해서 모델이 만든 서브골 이미지가 그냥 보기 좋은 중간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액션을 결정하는데 진짜 핵심적인 중요 정보인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프랑카 테이블탑 환경에서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장기 태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 서브 태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어펜딕스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이제 모델이 직접 생성한 서브콜 이미지를 이제 그 행동 예측의 인풋으로서 사용하였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얻은 정답 서브콜 이미지를 행동 예측의 입력으로 주었을 경우인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 서브콜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토대로 저자들이 서술하는 바는 이미지 생성만 좀 잘 되면, 이미지 생성 모델만 좀 더 개선하면은 이 COT VLA의 행동 성능이 추가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액션 모델 자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미래 목표 상태를 제공해주는 비전 모델만 있다면 로봇이 더 잘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론은 뉴립스 2025에 소개된 ThinkAct입니다. COT VLA가 서브콜 이미지를 생성함으로써 비주얼 리즈닝을 수행했다면, ThinkAct는 리즈닝 VLM과 액션 모델을 분리하여서 보다 명시적인 Think Before Act 구조를 제안합니다. 즉, 하나의 모델이 바로 액션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리즈닝 모델이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 계획을 만든 뒤 액션 모델이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ThinkAct는 액션 얼라인드 비주얼 리워드와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리즈닝이 실제 로봇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합니다. 핵심은 비주얼 레이턴트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장기 계획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VLA는 현재 관측 이미지와 언어 지시를 입력으로 받고 이를 바로 액션으로 매핑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하고 빠르지만 중간에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태스크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에 대한 명시적인 추론 단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COT VL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왼쪽 비주얼 리즈닝 파트와 같이 서브콜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모델이 미래에 도달해야 할 상태를 이미지로서 상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매번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코스트가 매우 크고 이미지 생성 모델의 품질에 성능이 크게 영향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처럼 Q&A 방식, 일반적인 LLM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Q&A 방식으로 리즈닝 및 COT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다음 단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큐브로 이동해야 한다 라고 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텍스트 리즈닝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좋지만 실제 로봇 행동과 연결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큐브로 이동하라는 답변만으로는 액션 모듈이 어떤 경로로 어느 위치까지 어떤 제어 명령을 만들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hinkAct는 이 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즉, 이미지 생성처럼 무겁지는 않으면서도 단순 Q&A 텍스트보다는 로봇 행동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플래닝 시그널, 계획 시그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 비주얼 레이턴트 플래닝 구조입니다. 이제 ThinkAct가 제안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ThinkAct에서는 현재 이미지 OT와 자연어 명령 L을 VLM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VLM이 바로 액션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결과로 두 가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think 부분에 해당하는 추론 임베딩입니다. 예를 들어 큐브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큐브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퍼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같은 자연어 기반 리즈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nswer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경로 계획 임베딩 CT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시는 이 경로가 실제 로봇의 관절이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2D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answer가 단순 Q&A 답변이 아니라 실제 액션 모듈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플래닝, 계획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이렇게 제가 PPT에는 보기 좋게 텍스트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바로 이후에 액션 모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좀 더 그 포워드 속도의 영향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바로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션 모듈은 현재 관측과 함께 이 경로 계획 임베딩을 입력을 받고 실제 로봇이 수행할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Think Act는 VLM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액션 모듈이 그 계획을 실제 제어 명령으로 바꾸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Think Act는 서브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대신 더 컴팩트한 레이턴트 플래닝 정보를 만들고 이를 액션 모듈에 연결함으로써 리즈닝과 로봇 컨트롤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띵크액트가 제안하는 이 중간 단계의 COT 형태 방식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연어 기반 행동 추론입니다. 모델이 바로 액션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띵크 형태로 먼저 추론합니다. 이 덕분에 모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COT VLA처럼 서브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추론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COT VLA랑 다르게 액션 모듈을 여러 번 돌리는 방식으로 행동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퍼런스도 COT VLA보다 약 7배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서 실제 행동 계획을 함께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음에는 큐브로 이동해야 한다 같은 Q&A식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앤서 부분에서 이 P 시퀀스와 같은 경로 계획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 계획은 액션 모듈에 입력되어서 실제 로봇 행동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로봇 행동 제어와 어떻게 보면 QA의 자연어 텍스트보다는 로봇 행동 제어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즉, ThinkAct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리즈닝과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액션 얼라인드 플래닝 시그널을 동시에 생성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로계획 CT를 어떻게 잘 만들도록 학습할 수 있을까요? ThinkAct는 여기서 gRPO 기반 강학습을 사용합니다. 우선 전문가가 시연한 로봇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관측 이미지와 자연어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그림 왼쪽처럼 VLM이 하나의 답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간 단계 COT와 경로 계획 후보를 생성을 하게 합니다. 각각의 후보는 think 부분의 추론과 answer 부분의 트래젝토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트래젝토리를 실제 이 스페이스상에 매핑을 해본 다음에 실제 정답 경로 타우 true와 비교를 해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에서 수행된 경로이고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이 모델이 생성한 후보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델이 생성한 경로가 실제 경로와 비슷할수록 높은 리워드를 받고 많이 벗어날수록 낮은 리워드를 받습니다. 논문에서는 트래젝토리 간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 DTW, 다이나믹 타임 와핑 디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황색 경로는 실제 경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고 보라색 경로는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리워드를 바탕으로 gRPO를 수행을 하게 되면 높은 리워드를 받는 경로의 계획 라이클리후드는 증가하게 되고, 즉 생성 확률이 높아지고 낮은 리워드를 받은 경로 계획의 라이클리후드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ThinkAct는 단순히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수행한 경로와 잘 맞는 플래닝을 생성하도록 VLM을 강화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경로 계획을 실제 로봇 액션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VLM이 생성한 think와 answer의 결과 중에서 특히 answer에 해당하는 경로 계획 CT를 액션 모듈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액션 모듈은 이 계획을 참고해서 실제 로봇이 수행해야 할 액션 시퀀스를 예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는 실제 학습 데이터에서 수행된 액션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액션 모듈이 예측한 t에서 t 플러스 n까지의 예측 액션 시퀀스와 데몬스트레이션 액션, 실제 액션 시퀀스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즉 VLM은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고수준 계획을 만들고, 액션 모듈은 그 계획을 실제 로봇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액션 모듈은 디퓨전 베이스 폴리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VLA처럼, 또 앞서 제가 딱히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방법론처럼 액션을 이산화하고 분류하는 방식보다는 연속적인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hinkact는 추론 과정에서 두 가지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추론 과정 리즈닝 벡터이고, 두 번째는 플래닝 벡터, 실제 트래젝토리 벡터인데, thinkact를 GRP로 학습할 때는 이 중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만 보상을 계산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게 정말 그 중간 추론 단계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thinkAct 논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봤던 관련 연구를 참고로 가져온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중간 추론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최종 결과에 대한 리워드만으로도 LLM이 점점 더 올바른 리즈닝을 학습할 수 있다. GRP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더 올바른 리즈닝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thinkact도 비슷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즈닝 과정 자체를 이제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생성한 플랜이 실제 로봇 트래젝토리와 잘 맞을수록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행동에 도움이 되는 리즈닝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상표는 결과 기반 리워드, 마지막 경로에 대해서만 이제 리워드를 주더라도 중간에 리즈닝 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게 될 수 있다라는 배경 근거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hinkact의 중간 단계 COT, think 블록과 answer 블록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VLM이 답변을 내뱉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실제 그 경로 계획을 이제 계산해서 경로 계획을 비교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경로를 따야 되는데, 이러한 정답 경로는 어떻게 얻을까요? 먼저 Intermediate COT, 중간 단계 COT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다 써서 SFT 데이터로 만들기보다는 왼쪽처럼 입력 프롬프트에 추론 템플릿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현재 이미지와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주고 먼저 think 안에 리즈닝을 작성한 뒤 answer 안에 최종 경로 계획을 출력해 라고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은 이를 실제로 이제 보상을 계산하기 위한 정답 경로, 비교하기 위한 정답 경로는 어떻게 뽑느냐? 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턴트 플랜 정답 경로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라바라는 오프 더 쉘프 디텍터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비디오에서 로봇의 엔드 이펙터 혹은 관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2D 비주얼 트레이스 형태로 뽑고 이를 모델이 생성한 경로 계획과 비교할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즉, thinkact는 사람이 모든 리즈닝과 좌표를 직접 어노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COT 형식의 아웃풋을 뱉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디텍터로 실제 경로를 추출을 한 다음에 학습 신호, 보상을 이제 계산하기 위한 앵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먼저 학습 설정을 보면 리즈닝을 담당하는 VLM으로는 QN2.5 VL7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 GRPO를 할 때 로봇 시전 데이터 뿐만 아니라 로봇 VQA와 같은 일반적인 QA 데이터셋도 함께 사용을 해서 단순히 트래젝토리 생성하는 태스크뿐만 아니라 장면 이해 및 추론 능력을 같이 강화해야 했습니다. 파인 튜닝과 평가는 주로 시뮬레이션 환경인 심플러인보와 리베로에서 수행을 하였는데, 아래 표를 보면 이제 thinkact가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과 비교되어 있는데,
리베로 결과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띵크액트는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COT-VLA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띵크액트의 이제 차별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는 성공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추론을 액션에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COT-VLA 같은 경우에는 액션 시퀀스를 한 번에 여러 시점의 액션을 생성을 하긴 하지만 시퀀스를 생성할 때 매번 서브콜 이미지를 생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비용이 상당히 크고, 반면 띵크액트는 서브콜 이미지 대신 컴팩트한 이제 그 자연어 기반 이제 경로 기획만 만들고 이를 이제 액션 모듈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띵크액트에서는 이 리즈닝 VLM을 매 액션 스텝마다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COT VLA는 매 액션 스텝마다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띵크액트는 한 번 이제 추론을 통해서 레이턴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액션 모듈만 포워드를 해서 액션 시퀀스를 그때그때 만들게 됩니다. 즉 리즈닝은 리즈닝 프리퀀시가 실제 액션을 예측하는 프리퀀시보다 매우 낮은데, 그래서 느린 리즈닝과 빠른 컨트롤을 분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띵크액트는 COT-VLA와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이제 리즈닝을 로봇체어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해당 상표는 띵크액트의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기존 엔드-투-엔드 VLA는 액션은 나오지만 모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 띵크액트는 띵크블록을 통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디코딩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그림 오른쪽에 보이시는 노란색 점들처럼 이 비주얼 레이턴트, 경로 기획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쪽 예시는 컵을 사과 옆으로 옮겨라라는 이제 태스크인데, 모델이 먼저 컵과 사과 위치를 인식하고 컵을 잡은 뒤 사과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비주얼 트레이스를 보면 실제로 그 계획에 맞는 경로가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띵크액트는 단순히 성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이 어떻게 리즈닝을 했고 어떻게 경로를 계획했는지까지도 이제 볼 수 있어서 실패했을 때 리즈닝은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그 좌표를 잘못 예측했는가, 아니면 액션 모듈이 실행을 못한 것인가, 좀 분석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는 이 강화학습 GRPU를 통해서 리즈닝 중간 추론 결과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여주는 정성적 분석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띵크액트의 아래를 적용하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답변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왼쪽은 로보 VQA 태스크이고 오른쪽은 일반적인 이제 비주얼 QA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전 위쪽을 보시면, 이 위쪽이 이제 강학습을 적용하기 전 결과인데, 모델은 좀 장면을 보고도 이제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혹은 이미지 안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답변 혹은 틀린 답변을 생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강학습 GRPO를 적용한 띵크액트는 현재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질문과 관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정확한 리즈닝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단순히 정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리즈닝도 좀 더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스 VLA는 로봇과 주요 객체의 움직임 궤적을 비주얼 트레이스로 제공을 해서 과거 움직임의 흐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입니다. 즉, VLA의 시공간 인지 능력을 강화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COT VLA는 행동을 바로 예측하기 전에 미래에 달성해야 할 서브콜 이미지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 이를 통해 로봇이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기획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추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띵크액트는 서브콜 이미지 대신 리즈닝 VLM이 이제 태스크를 추론을 하고 경로 계획을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을 통해 이 계획이 실제 로봇의 행동과 잘 맞도록 학습시킴으로써 태스크 추론과 행동 계획 수립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 연구들은 모두 기존 VLA가 단순히 현재 이미지를 보고 바로 행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것으로 금일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